부산. 그러면은 1학기가 끝나면은 그래도 그렇지, 수업은 그 수업을 하지. 근데 어차피 내신 공부는 안 한다. 저 고3 2학기 때 1학기까지만 성적이 들어가니까 2학기까지 좀 수업 안 들어갈 때 거의 수업 안 들어도 상관없어. 수시 다 했으면 그냥 좀 가도 되죠. 근데 학교는 오지. 학교는 와서 개인 자습시켜. 저희는 고생보다 어려운 막 고3 때 막 나와서 놀렸는데 아이, 그건 인생 좀 아직 별로. 그러니까 진짜 생각 있으면 자습하겠지. 못 봐가지고 시간이 100일 남아. 수시가 수시를 최저 없는 걸로 이름을 쓰면 되지. 그럼 그 친구는 아예 학교를 안 나와도 되는 거니까 안 오겠지. 생각할 때도 1학기 때 수시에 합격한 애 있었는데 그러면 학교 그냥 점심만 먹고 집에 가. 점심 아, 먹으러 왔다가 그냥 그래도 되는.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시켰어. 그냥 아침에 와서 점심 1시간까지 수업 듣고 점심 먹고 집에 가면 돼. 그것도 이제 빡빡한 일이야. 디비아트? 빨리 풀자. 디비아트 아 쌤 박스 안에 단어 모르고 발음이 중요하진 않지 않아 지금? 사실 다 모르는데 navigate. 근데 밑에 단어도 참조해도 된다. 밑에 단어 navigate 났어. 데비트 디비아트 있는데 없어? 그러면은 그 단어로 있을걸? 데이비 밑에? 밑에 그 단어 그 벗어나다 워드에 나와 있는 게 아니 아니고. 뭐야 어. 뭐야 그러니까 아니 떠들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긴장감이 없구나. 시간 4분 30초. 아까의 그 조건 똑같습니다. 단어 조건. 두 번째 푸는 거예요. 예, 동일 기칙하자. 자, 2분 30초 정도만 더 줄게요. 뒤에 나와 있는 문제까지 두 문제 풀어야 됩니다. 시간은 앞에 타임워치로 해놨습니다.
자, 50초 남았어요. 뒤에 거, 이번에 이제. 동한? 동한이 아니라 무슨 대한이 햄 알아? 유튜브 대한이 햄 들어봤지? 대한이 햄 위대한 그치? 세연이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위대한이라고 야구 선수 출신 졸폭 있다가 자, 끝!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아니, 아까 내가 지우면서 자기들 거 내가 지웠어. 이거 까먹었어. 다시. 기억나니? 일단, 기현이. 85 58이야? 적적어 다 오팔이에요 그냥. 네 동환이. 동환이 57이에요 57이야? 세연이. 저도 58. 58. 정말 규. 대단해요. 58. 58. 오케이. 58. 자, 가봅시다. 자, 일단 첫 문장 정확하게 읽고 대략적으로 이 글이 뭐에 대한 얘기인지 소재를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단서나 아니면 소재의 연결성에 입각해서 단절된 거를 찾다 보면은 하나 나옵니다. 갑니다. 자, in spite of the likeness 이렇게 나왔어. likenes스가 이게 가능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능성이라고 오해할 것 같아서 내가 명사를 써줄게. likelihood 요게 가능성이야. 알았어? 흔히 너네가 알고 있는 likely로 있는 형용사가 있지. be likely to 부정사 같은 구문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 뭐뭐 할 것 같다. 맞아? 거기에 들어가는 이 likelihood라는 것이 명사로 가능성이라는 뜻이고요. likeliness라고 하는 거는 흔히 전치사 like가 뭐뭐처럼 be like는 뭐뭐와 같다잖아. 맞아? 그래서 likeness라는 명사는 유사성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like 좋아하다 하지 말고 like 유사성 likelihood 가능성 알겠지? 그렇게 외워주세요.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자 in spite of the likeness 그럼 해석하면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뭐와 뭐 사이가 유사하대요? 픽셔널 허구적인 세계와 real world 실제 세계가 유사하대. 유사하긴 하지만 그러면 대충 예상된다. 이 둘 사이에 공통점도 있지만 필자는 뭐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야? 차이점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겠다. 자, 이 허구의 세계는요. deviate from 하게 되면 뭐뭐에서 벗어나다라는 얘기인데 좀 의역하자면 실제 세계와 그냥 다르다 정도로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런데 실제 세계와 다른데 어떤 점에서 respect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점이라고 하면 이제 포인트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관점 이렇게 해석해줘야 된다. 측면, aspect 이런 단어 같은 동의. 알겠어? 그러면 자 메모 박스의 문장을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결국 실제 어떤 월드와 허구의 월드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필자는 하고 싶어하는 거고 다만 어떤 한 가지 측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필자가 입을 열지 않았다. 맞아요? 네. 한 가지 측면의 입장에서 얘가 다르다라고 얘기했지 이 측면에 대해서 아직 입을 열지 않았다. 자, 근데 글씨가 좀 작은 것 같아. 이 화면이 왜 이렇게 작지? 이빨이 넘기고 이렇게 해야겠다. 화면을 거의 가득 채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그나마 좀 낫지 보이지? 열심히. 오케이. 자, A부터 갑니다. 자, A. The author has selected. 일단 단절이죠. 오케이? 아니, 작가가 왜 나와? 실제 세계, 허구 세계에서 갑자기 작가가 그 작가라고 하는 거에서 단절. 알았지? 단절. 걸러주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단절을 읽었으면 바로 B로 가셔. 알았지? B로 가십니다. Because of the inner qualities. 자, 뭐뭐 때문에? 뭐 때문에? 내면의 아우터에 반대인 inner, 외부의, 내부의 내부적 속성이에요. 근데 해석을 좀 할라치니까 앞에 속성이란 명사가 있고 위치만 나와도 관계대명사인데 with 위치 나오니까 그냥 무조건 관계대명사죠. 근데 이 with라고 하는 놈
이 with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할까 하니까 이 with라고 하는 거 그것과 함께로 해석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는 해석이요. 뒤에 나와 있는 endowed with 명사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 원래. 그럼 쌤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비동사의 endowed with 하더니 무슨 뜻입니까? 오른쪽 써준 거 할게. be endowed with 이렇게 가게 되면 뭔가 뒤에 명사가 달라붙어 무슨 명사를 부여받다. 그러면 너네가 문장을 해석할 때 예를 들어서 뭐 heritage, 뭐 유산이에요. 유산 money야 money 줄게 money. 더 좋은 거. 우리가 제일 원하는 미래에 원하는 게 이거 없는 거 아닌가요? 그치? 그럼 빌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빌딩이 endowed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에릭이 있어요. 에릭이 있는데 에릭이 요 정도까지의 명사를 수식하는 주어라고 치면은 아빠한테 건물을 물려받은 에릭이라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이해되겠어? be endowed with. 그럼 마치 이런 형태의 endowed는 너네가 알고 있는 뭐랑 똑같은 거야? 그냥 provided with라고 써도 같은 해석입니다. 알겠어? 이해되겠어? 왜? provide A with B 보면 알잖아. A에게 B를 제공하다. 그러면은 수식이 돼가지고 B PP with 하게 되면 뭐뭐를 물려받은, 뭐뭐를 제공받은 안명사로 해석이 되는 거지. 알겠어? 이해되겠어?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좀 생각해보자. endowed with 앞에 qualities가 원래 여기 들어갔었던 단어인데 이 단어 뒤에 빼버리고 with를 앞에 두고 with로 바꾼 거죠. 맞아? 다시 한 번 더. 원래 이 속성이라고 하는 게 이 because of the qualities와 원래 뒤에 나오는 주어 개인이 물려받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원래 따로따로 놀던 거였지, 그렇지? 따로따로 놀던 건데 연결해줬어. 뭐 때문에? 이놈 때문에. 맞아? 연결이 된 이유는 뭐 때문에? qualities가 두 개 동시 쓰이니까, 그렇지? 그럼 원래 문장을 가면은 한 개인이 물려받는다? 어떤 내면의 속성을 이런 해석이었겠죠. 맞아? 그러면 이거를 수식으로 해석을 하려다 보니 한 개인이 물려받는 내면의 어떤 속성 때문에 해석됩니까? 구문독해 돼요. 오케이? 그러면 그 물려받는 걸 뭘 통해 물려받아요? through heritage. 그게 유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환경에 의해서 물려받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를 통해서 물려받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속성이 있다. 오케이? 그 속성 때문에 mind function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어떤 내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여과기의 역할을 한다. 독해를 좀 구문 독해하다 보니까 우리가 순서 문제라고 하는 기본 목적을 잠깐 벗어났는데 다시 순서의 입장에 봤을 때 실제와 허구 사이에는 한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소재였죠. 맞아? 자, 한 개인이 물려받는 내면의 속성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건 여과의 역할을 한다. 여과의 역할을 한다. 한 번만 더 갈게요. 어떤 거? 이거 이어진 거잖아. 한 번. 모든 외부의 어떤 모습들은 그게 내 옆을 지나가거든. 이때 through it까지가 수식인 거야. 관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it이라고 하는 건 이때 필터가 되겠고요. 이 필터라고 하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여과기지. 여과기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그 방식이라고. 알았어? 예를 들어 같은 현상에 대해서 잼버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거 어떻게 그 따위로 할 수 있냐라고 역과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정부가 잘못한 게 뭐냐라고 말하는 역과기가 있고.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나를 가지고 있는 그 필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외부의 모습들은 다 걸러지고 사람마다 해석이 되는 거죠. 뭐 이런 느낌. 알겠어?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해석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에요. 사람마다 성격, 쉽게 말할게. 사람마다 어떤 성격적인 게 달라.
그 성격은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살아가면서 지가 악행을 저지르면서 성격이 바뀌어요. 오케이?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자기의 어떤 성격이 그 외부의 세상의 현상을 받아들이는 기능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필터 기능을 한다. 여기가 이해되고? 그 말은 즉 너가 외부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다 걸러지게 되고 너 나름대로 해석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의미. 이해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사실 A가 R이면 author 때문에 느껴지지만 B라고 하는 것도 딱히 된다? 안 된다? 잘은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여기서 애매모호할 때 좀 생각을 해봐. 앞에 소재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명시적으로 연결사나 간사나 아니면 지시어가 있으면 명시로 끊긴 걸 느끼는데 소재가 끊기는 거는 쉽사리 못 느낀단 말이야. 해석에 자신이 100%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근데 좀 냉정하게 생각해봐봐.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한 상황이야? 실제 세상과 허구 세상에서 차이가 뭐다가 있어야 되죠 지금. 한 가지 측면은 어떤 측면에서라는 게 필요한데 지금은 너무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죠. 알겠어? 자 다시 한 번 더. 일반적으로 그러면 자 되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어떤 측면을 말하는 건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어떤 측면에 대한 얘기를 하고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아주 구체적인 문장이에요. B는 소재가 딱히 연결. 그러면 너네 말대로 B는 아직 확실하게 틀렸다는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걸어두고는 갈게.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이 차이야. 이게 잘 푸는 학생, 진짜 1등급이 무조건 나오는 학생이 여기서 긋고 간다. 알았어? 긋고 갈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사실 우리의 목표는 이걸 봤을 때 그 내면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를 갑자기 말할 리는 없죠. 여기서 실제와 허구 사이는 차이가 존재한다. 갑자기 내면의 속성이라는 단어가 소재가 단절됨을 느끼셔야 된다고. 알겠어? 그리고 마음이 여과기의 역할을 한다 라고 하는 것도 뭔가 그리고 알았어. 하나만 더 힌트 줄게. 뒤에 독자들이 직면하게 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앞에 얘기가 실제고 뒤 얘기가 허구가 되는데요. 결국 이 얘기를 하려면은 이 어떤 측면에서 그런지를 설명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 B를 말해줘야 되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알겠어? 아하.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가정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야. 알겠어? 가정. B라면 C라면 이런 가정하니까 어려운 건데 잘 봐. 잘 봐.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정 없이 갑니다. C로 가면은 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왜? 앞에서 실제 리얼 월드라고 하는 거를 the existing world로 표현을 하면서 소재가 연결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고 야 답은 C 이거니까 여기 이거 연결됐지 이렇게만 말하면 실제 문제 푸는 데는 사실 그렇게 도움은 안 돼. 그냥 이 문제에서 얘 때문에 답이야라는 그냥 해설을 해주는 해설지 역할만 할 뿐이지 너네가 실전에서 이게 바로 연결되는 게 안 보이잖아 사실.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수업이거든. 니네가 지금 나한테 얻어가야 되는 건 뭐야? B를 시험에서 읽었을 때 이게 지금 나의 수준이 이게 끊겼다는 느낌이 안 들면은 끊겼다는 느낌이 들게끔 해줘야 된다고 내가 지금 이 수업. 알겠어? 그러면은 이게 왜 끊겼냐고? 유산이든 환경이든 물려받은 속성 때문에 내면은 필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게 과연 이 내용에서 연결되기에는 저 상황은 도대체 뭐 실제인지 허구인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고 한 가지 측면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재가 다이렉트로 연결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내 말 이해되겠어? 응? 다이렉트로 이렇게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실제와 허구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하는데 어떤 측면이냐고 받아내는 데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뭐 이런 얘기로 얘 부연을 한번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지. 알겠어? 그게 없이
갑자기 구체적인 어떤 속성을 말한다. 그거는 좀 알겠어요? 그거는 단절로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독해를 잘하려면 이 유형 잘 풀려면 알겠어? 그거는 누구나 해. 그냥 50점, 40점, 30점 모의고사 나오는 애들도 내가 아주 설명을 야 C 보면 existing word 있잖아. 그 real word니까 existing 똑같은 거지 이렇게 말하면 아 그거는 보면 실제로 문제 이 문제만 보면 이 문제에서만 적용되는 걸 배우려고 온 게 아니야 우리는. 뭘 배우려고 온 거야? 니네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꿔야 되는 게 문제거든 지금. 알겠어? 그게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나는 B에서 필터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게 그래서 왜 다른데가 돼버리잖아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서 뭐가 다르다는 건데? 그리고 그런 이해가 안 된다고 한들 however를 기준으로 얘가 서로 역접인데 실제 세계 얘가 허구 세계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갑자기 해버린다고 얘에 대한 언급도 하나도 없이 무슨 예를 들자라고 하는 얘기도 없이 그럼 뭔가 끊긴 느낌인데 끊겼다기는 사실 이것 때문에 애들 아까 봐 네모박스에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B로는 가야 된단 말이야 결국에 오케이? B로는 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 눈에서는 예상을 할 수 없잖아 얘를 뭐가 있다고 하는데 예상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나쁘지가 않은 대로 보이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걸 느껴야 된다고 얘는 왜 안 다뤄주고 그냥 넘어갔지? 라고 하는 걸 느꼈을 때 이게 여기 들어와 있다면은 말이 되네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 건데 처음에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여기 있을 거라는 가정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유형의 특성상 B를 봤을 때 얘도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자꾸 되는 거야. 내가 이해되겠어? 그러면 그 상황에서 다행히 B가 뭔가 확실히 불확실해 라고 했는데 이게 왜 확실하네? 라고 하면 다행이죠. 얘도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이제 멘붕이가 된다고. 이해되겠어? B가 애매모호한데 C가 확실하면 얘는 이제 긋고 가는 거란 말이야 C부터 알았어? 근데 C를 봤는데 C도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불확실한 50대 50은 거기서부터 이제 오답이 생길 이유는 너무나도 커져요 그러면 아예 확률이 뭐가 되는 거야? 2, 3, 4, 5분의 1이 되는 거잖아 선거니까 알겠어? 그래서 오답률이 높은 거야 일단 시작할 때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이걸 막으려면 뭐야? 얘가 이렇게 틀렸다고 하는 거 끊겼다는 걸 너네가 이해를 해야 돼 알겠어? 그 이유는 뭐야? 다시 한번 말해 실제와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 한 가지 측면에서 그 한 가지 측면을 말을 안 하고 구체적으로 바로 말할 수 없다 알겠습니까? 이해돼? 응? 이런 거야 내 말 잘 들어 선생과 강사 사이에는 한 가지 비슷한 점도 물론 있겠지만 첫 문장이지 있겠지만 사실 한 가지 측면에서 리스펙트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그런데 갑자기 강사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강사는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이들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거냐 강사는 아이들의 내가 생각할 때 차이는 뭐야? 강사는 점수를 내줘야 되는데 강사 선생님은 점수를 내줄 의무는 없다는 게 선생님의 어떤 차이다 강사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면 그냥 이렇게 간 거거든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 바로 B로 그냥 간 거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해볼게 선생과 강사의 차이는 단 한 가지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그것은 성적을 올리는 요구 차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일로 넘어가기 때문에 뭔가 맞는 것 같지만 바로 그 이유를 먼저 말하고 갈 수도 있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야 된다? 바로 구체적으로 간다고? 일단 아닌 것 같은데는 느낌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예 얘는 아니야 라고 확실히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이 얘기를 하고 사례로 들어가지 않을까? 사례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C를 이제 가보는 거야. 알겠지? 자, C 가볼게. 자, the existing world faced by the individual is a principle and infinite chaos.
of events and details before it is organized. 자, 갑니다. 자, 실존하는 세계, 이게 리얼이죠. 그 네모 박스에서 말하는 리얼이지. 리얼 월드는 직면되는이라는 PP로 해석해야 된다. 이거 동사 아니지? 그치? PP with, PP by 수식이잖아. 그치? 그러면 누가 직면해? 한 개인이 직면하는 실존 세계는 아니 해석할 때 제발 필요 없는 거는 제발 빼버리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비동사를 봤다? 그럼 비동사에 원리 있다라는 해석은 아닐 거 아니야, 그치? 빼버리고 성분상 필요한 걸 먼저 찾아야 된다고. 아, 본격이죠 그러면. 개인이 마주하는 세계는 혼돈이다 이런 거지. 맞아? 개인이 마주하는 세계는 혼돈인데 그 혼돈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고 세부적인 내용도 있어. 뭐 하기 전에 before it is organized by a human mind. 인간에 의해서 조직되기 전에 혼돈의 상태다. 자, 그러면 어때요 지금? 이 C 문장을 읽었을 때 좀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네모박스 얘기에서 일반적인 얘기에서 한 번 더 일반적인 얘기로 C로 먼저 가주고 구체적인 걸로 나중에 B로 가든지 A로 가는 거죠. 맞아?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그런데 내가 B 문장 아까 나랑 읽었으니까 그걸 연관시켜서 말해줄게. 인간의 마음속에서 조직되기 전에 혼돈이란 말은 그럼 무슨 말일까? 여과가 되기 전이지. 아까 B의 문장의 말을 빌려보면 필터가 되기 전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필터 되기 전이고 그러면 올가나졌다는 거는 필터돼서 나의 기억과 나의 생각이 되어버린 거잖아. 세상 모든 만사가. 알겠어? 이해할 수 있겠니? 응. 뭐 예를 들어가지고 서현역의 칼빈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여과를 시키면서 참 세상 무섭네라고 여과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과를 하면서 이게 다 원인이 뭐야? 이게 다 게임, 폭력 게임 때문이야 라고 여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름의 방식 아까 위에서 말한 그 필터링을 거쳐가지고 올가나이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릿속에. 이해됩니까? 알겠어요? 그런 생각이 다르고 정체색도 다르고 여야가 다른 거지. 알겠어? 응.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혼돈이라고 하는 거는 only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only 다음에 when이 있으니까 이 only가 힘을 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했을 때만 되는 거다라는 해석이지. 알겠어? 오케이? 이런 것도 사실은 도치될 수 있습니다. 야 아까 전에 부문 봤으니까 이거 학교에서 만약 도치로 서술형 내면 너네 서술형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 only when 한 다음에 does this house get? 이해돼? 아까 전에 우리 수동 완성 문장에서 only then 이런 거 있었지, 그치? 그럼 여기서도 뭐야? only when절 그 다음에 이 주어와 이 동사가 도치되면 어떻게 되니? does this chaos get이잖아. 왜? 일반 동사는 조동사로 do, does를 붙이니까. 맞아? 맞아? 모른다고 하더라도 내신 때 그런 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혼돈이라고 어떤 혼돈이야? 이 혼돈, 끝없는 혼돈의 세계라고 세상은. 그 혼돈이 이렇게 잘 정리되고 처리되고 수정되고 그거는 언제에만 이루어지는 거야? 인간이 그거를 받아들였을 때에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사실 이제 C를 읽으니까 되게 겁나 쉬운 문제가 돼버리는데 사실 BC 읽을 때는 겁나 어려운 문제로 느꼈을 거야 사실. 오케이? 그럼 여기에 휴먼 마인드가 정말 네모 쳐주세요. 네모. 휴먼 마인드의 마지막에 C의 휴먼 마인드 네모 쳐주시고 이 휴먼 마인드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B의 마인드로 가는 거죠. 어디 B의 마인드가 어디로 였어요? 저기 있다. 더 마인드. B의 두 번 줄을 더 마인드. 뭐야? 인간의 어떤 내면이지. 그 내면이라고 하는 소재로 B로 연결되는 거라고. 그냥 B의 내면이 나오는 게 아니야.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 차이를 느껴야 되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으니까 바로 B다라고 생각되겠지만 그 글에는 순서가 애초에 있었다고. 알겠니? 그 내면이라는 게 이제 드디어 등장함으로써 내면이 필터를 한다는 얘기로. 알겠습니까? 그러면 쌤, 답은 나왔네요. CBA라는 답은 나왔어. 나왔는데 B에서 A로 넘어갈 때의 단서 하나만 찾아보자. 자, 하위부터 읽어볼게. 하지만 앞에는 어떤 내용이야? 실제는 사람들이 여과해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세상이 존재해?
이 주어인데 그 세상은 독자가 받아들여 마주쳐 encounter 어디에서? 문학에서 독자가 마주치는 그 세계는 그럼 벌써 공부를 좀 어느 정도 잘하는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뭘 느끼겠어? 여기는 리터렉처라고 하는 공간은 이게 어떤 세계야? 이런 느낌을 들어야 돼. 왜? 이 글의 전개 방향을 먼저 네모가서 말해줬잖아. 맞아? 야 갑자기 등장한 리터렉처가 아니다. 알았어? 이 리터렉처라고 하는 거는 뭐에 해당하는 거야? 허구 세계에 해당하는 거야. 알겠어? 우리 뭘 얘기하려고 했었어? 실제 세계와 허구 세계에서의 차이를 말하려고 했던 게 이 글의 주제였잖아. 맞아? 그러다 보니 하웨버와 함께 허구 세계에서 독자가 맞이하는 그 허구 세계는 그 페이크 월드는 알았어? 그것은 이미 처리가 된 거다. 야, 이미 처리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작가의 입장에서 헤르미온느 막 만든 거잖아. 그 해리포터에 맞아? 그 이미 거기에서는 뭐야? 라자 하면 그냥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생기고 그 우리 상상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 지가 상상으로 이미 처리를 해놓은 거야. 맞아? 맞습니까? 그리고 이미 여과가 된 거잖아. 내가 한 게 아니라 걔가 여과를 한 거야. 작가가. 맞습니까? 맞아요? 쌤, 그럼 여기서 네모 박스. Another consciousness. 여기다 네모 박스. 또 다른 어떤 의식이라고 하는 것. 이거가 누구가 되는 걸까? 얘가 네모 쳤어. 얘가 A의 작가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또 다른 의식이 이미 처리를 하고 여과를 해놓은 게 우리가 맞이하는 문학세계. 맞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의식이라는 전후를 누가 된다? 작가가 되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B에서 A로 넘어갈 때 뭐가 있다? author라고 하는 명사가 앞에 있다. 알겠니? 이해되겠어? 작가 단서예요. 알겠어? 그래서 CBA. 자, 맞은 사람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넘겨야 되죠? 자, 오브, 그 다음에, 오브 맞아, 큐? 와, 동, 달, 기, 구. 계속 갑니다. 오케이. 예,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요거는, 내 미니언 볼게. 혹시 이거. 아니 보는 거야. 보는 거야. 보는 거야. 살짝 추워. 살짝 추워? 그죠? 자, 참고로 말하면은 오답률 25%. 자, 오답률 25%. 자, 요거는 굳이 점수에 반영을 안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맞은 사람이 너무 과반수면 의미합니다. 자, 가볼게요. 자, 가봅니다. 그리고 좀 나름 좀 쉬운 형태 갑시다. 자, 사회학자는 take approach 하면 뭐 입장을 취하나 접근을 취하나 이런 얘기했죠. 그러면 사회학자가 과학적 접근을 취하는데 어디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왜 웃어? 네? 뭔 일이야? 이제 규창이는 이러고 있고 너도. 오늘 지금 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동안이의 약간 미니미 같은 느낌이 들지 않냐? 근데 큰 거는 동환이는 여친이 없고 그거는 근데 너도 없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여자친구 없는 게 나아. 맞긴 해요 사실상.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아니, 않는다. 어느 정도 놀러 가줘야 되지. 가는 게 아니라 가줘야 되지. 어느 정도 밥 같이 먹어줘야 되고, 영화 같이 봐줘야 되고, 같이 가셔야 되고. 카톡 오면 답장 해줘야 하고, 그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 한 번쯤 경험을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은 생각이에요. 경험은 한번 나쁘진 않지만 그 해줘야 되는 의무를 굳이 병역의 의무까지 있으신 분들께서 굳이 그런 의무를 져야 되나? 갑니다. 사회학자가 사회적 현상을 설명할 때 과학적 접근을 취하는데, 자 빠르게 설명해볼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야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출산율 지금 바닥, 출산율 지금 꼴찌죠 세계, 맞아?
되게 꼴찌야. 그래가지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뭐 집값이라고 하는 거를 집값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아니 올랐는지 한 150% 올랐다. 출산율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런 걸 가지고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이죠. 맞습니까? 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요새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는 사람들의 심리상 집값이 올랐다는 거에서 집을 못 산다는 부담감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고 있다라고 하는 약간 다소 사회적 접근이죠. 맞아? 이해되겠어? 오케이, 계속합니다. There are long-standing. 자, 있었대. 뭐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분쟁이 있었대. 뭐에 대해서? 이 영역에 대해서. 하지만이라고 하는 연결사는 이 사이를 연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너네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어딜 기준으로? 이 문장과 이 문장을 기준으로 한 거에 겁니다. 알았어? 알겠어? 야, 이거 사이에 무슨 하위 보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논쟁이 있었다 이 분야에서. 하지만 해석 이런 건 아니라고. 알았어? 앞 문장에서 사회학자들이 과학적 접근을 하긴 하지만 이 과학적 접근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어? 그 두 가지 관점에는 뭐에 대한 관점이냐? 어떻게 그 과학적이라는 그 용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관점이 있다고. 오케이? 그리고 사회학자가 과학적 접근을 한다는 것이 진짜 무슨 컴퓨터 공학으로 하는 건지. 오케이? 가봅시다. 자, A. 가기 전에 정리하는 거. 자, 첫 번째 문제의 내용은 뭐라고? 사회학자들이 어떤 접근을 하나? 과학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요즘 추세에서 과학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요즘 추세에서 중요한 건 이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A라는 관점과 B라고 하는 관점이 대치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계속 갑니다. A. very often. 너무나도 자주 이 두 가지 관점, 여러분 두 가지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이 아직 안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뭘 느끼는 거야? 단절을 느끼는 거야. 알겠습니까? 단절을 느끼시다. 이해돼? 단절. 자, 그러면 바로 B로 넘어갑니다. 근데 사실상 너무 순조로워요. 그래서 불안하기도 합니다만 B라고 하는 건 너무 빼도 박도 못하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를 말할 때 쓰죠. 썸이라고 하는. 맞아. 그래 others가 있니? 있어. 그럼 불안하긴 합니다만 B로 가면 좋겠는데 라는 느낌만 들 뿐이에요 지금. 그죠? 네. 자, 어떤 이는 주장한다. 뭐라고? 사회학은 그러니까 각각의 주장입니다 지금. 자, 사회학은 무슨 aspire가 무슨 뜻이에요? 동사로 열망하다. 뭐 있기를 열망하다. 이때 있기를이라는 해석은 이때 일형식적인 해석이죠. 어디에 있다. 알겠어? 이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어디에 가까이 있다. 응? 가까이 있다 앞에 뭐가 있어? S 동그라미 S 파스로 밑줄을 해주면 최대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으려고 한다는 해석이죠. 오케이? 해석되겠어? 에스파이어스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try라고 이해해. 오케이? 그러면 어떤 썸의 입장에서 A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사회학은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뭐에 가까이? 그것도 최대한 가까이. 뭐에? 자연과학. 자연과학이라고 하면 거의 순수과학이죠. 순수과학이라고 하는 건 진짜 100% 과학적인 거. 오케이? 그러면 A라고 하는 관점이 B라는 글로 연결이 되면서 이 A라는 관점이 무슨 관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과학적이라고 하는 거는 순수과학. 진짜 물리적. 오케이? 통계적. 막 이런 게 이제 순수과학. 자, 그들에게 있어서 갑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 누구예요? 아까 나왔던 썸들이다. 과학은 사회학은 과학적이라는 그 과학적이라는 단어가 순수과학 쪽이었는데, 오케이?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회 연구는 꽤나 뭐하다 quantitative하다. quantitative 무슨 뜻입니까? 정량적인. 정량적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수나 양으로 현상을 해석한다. 오케이? 수나 양으로 해석한다? 뭐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이번에 선생님이 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보는 건 정량적, 정성적이겠지만
이번에 애들이 1등급이 전에 비해서 얼마나 더 많이 나왔는지를 학생 수로 계산을 한다면 정량적이지. 이해되겠어? 엄마 나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제 성적이 안 따라온 거야 라고 말하면 그거는 굉장히 정성적인 말일 뿐이고 그냥 점수가 떨어졌으면 그냥 할 말 없는 게 정량적인 사고지. 알겠어요? 이해되겠어? 꽤나 정량적인 사고야. 이 A의 입장에서 보면. 오케이? 자, 근데 다른 사람도 있어. 나를 포함하거든. 나도 거기에 포함되거든. 나 같은 사람은 뭘 가져간대? 다소 relax. 뭔가 좀 약간 좀 유연한 관점이래. 유연한 관점이 여기서 무슨 말일까? 정량, 너무 지나치게 순수과학 쪽은 아니라는 거지. 알겠어? 굳이 최대한 가까이 있을 필요는 없고 한 중도적인 거가 여기서 좀 유연한 관점이지. 알겠어? 그러면 사실 B에서 여기 다 읽어버렸는데 쌤이 원래 B 읽고 C 읽고 C가 아닌 거를 파악하려고 했는데 읽었어. 본인도 만약 시험보다 읽었다 치자. 그러면 다음 갈 걸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다음 갈 건 뭐가 나와야 돼요? 모르지. 모르지. 몰라 나도. 일단 A 갈게. 두 가지 입장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가능할 것 같지만 뭐가 나와야 될 것 같냐면 others에 대한 설명이 나올 필요도 있잖아. 이해되겠어? 다른 주장, 이 A라는 주장에 대해서 사실은 이만큼 설명을 해놓고 B에 대해서 others 곁다리 붙여놓은 다음에 한 줄 설명했을 뿐이잖아. B라는 글이. 맞아? 그럼 B라는 글을 설명을 더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A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내 말 이해되겠어? A로 갈 수도 있는데 C도 한번 읽어봐야 된다 이 말이야. 내 말. A가 뭐가 나왔어? 두 입장을 정리하는 게 A입니다. 맞아요? 맞아? A 문장 맞아? 두 입장, true or false. 그치?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C로 갈 수도 있지만 C를 A로 정리를 할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others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내 말은. 어디서? C에서. 이해돼? 그럼 C를 가볼게. Quantitative research is indeed highly important.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 말은 갑자기 두 주장에서 갑자기 정량적 사고를 말한다?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예시입니다. 이게 별표. 예시 중요해요. 별표 두 개가 있어요. 예시 중요해요. 여기서 예시. 얘들아, 앞문장에서 무슨 얘기를 한들 예시나 but이나 however가 나오게 되면 하고자 하는 말은 뒷얘기잖아. 맞아? 그러면 앞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봐봐. quantitative는 이쪽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내가 사고를 이 B, C랑 괜히 겹쳐서 헷갈릴 수 있겠지만 가 입장, 나 입장이 나오죠. 가, 나 두 입장을 설명했는데 가 입장도 있고 나 입장도 있다는 얘기인데 가 입장을 얘기한다면 결과적으로 나에 대한 입장, 나 말고 나라는 입장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이 문장. 그치? 자, 가볼게. 정량적인 연구는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영역들도 존재합니다. 어떤 영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사회적 이동, 신분 상승 같은 거 이런 거 아니면 인구 이동, 지방에서 서울로 그걸 뭐라고 하냐? 서울로 그냥 이동하는 거. 도심 이동 현상이야? 이촌향도? 이촌향도. 너무 오랜만에 듣는 말이네. 이촌향도. 그러니까 너무 오늘날에는 당연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굳이 안 쓰죠. 이촌향도. 어쨌든 그런 이동이나 예를 들어서 이거 예를 든 거야. 이촌향도 현상 같은 걸 설명할 때나 그럴 때 그런 영역 있잖아. 그런 영역에서는 그 접근법, 이 quantitative, 양적인 접근이 필수적이거든. 오케이? 왜냐면은 몇 명이 이동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냥 이촌향도에서는 설명하는데, 그냥 농촌으로 돌아간 사람도 좀 되고, 서울로 올라온 사람은 좀 더 많아. 요 정도로 설명할 수 없다. 뭐가 있어야 돼? 수치가 있어야 된다. 알겠어? 그렇긴 한데, 적어도, 그런 곳도 있다는 거야. 비동사에 대한 주어가 누구예요? 얘예요. As many context. 근데 쌤, as가 들어갔는데 이 얘기는 있다 할 때 이거 없는 셈 칠게 일단. 자, 많은 영역들이 존재한다 라는 해석 되지. 오케이? 내가 이해돼? 많은 맥락들이 있다. 그 맥락이라고 하는 거 설명을 할게. 그 맥락은 집중적인 분석이야. 뭐에 대해서? 잘 봐.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메모 좀 봐. 사람에
대해서 분석한다는 거는 좀 거시적적 그냥 좀 미적적이야. 보시죠. 아, 사람이 모인 게 사회고, 그렇죠? 사회가 구성된 게 국가죠. 좀 거시적이라는 거는 사회 국가로 가면 거시적인 거고, 사람의 내면까지 가는 건 미시적인 거야. 그러니까 인디비듀얼 본다는 건 미시적인 거죠. 맞아? 아, 이해되겠어? 그러면 미시적인 영역도 역시 거기서 뭐가 필요해?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람 한 사람을 미시적으로 분석해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거 계속 되는 거야 지금? 아우씨 뭐야 꺼져! 방문한 날 바로 씹는 비절개 물방울 임플란트. 안랩인데 안철수 대선 자금 모으려고 광고 하나 보다. 자 여기가 주어였어요. 주어. 자 다시 한번 갈게. 이해해봐. 근데 잠깐만. 나도 요즘 문장 구조 잘 파악이 안 돼. 자 하지만 영역들이 있다. 그 영역은 어떤 영역이야? 아하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구나. 아우 씨야. 여기 아직 계속 가는 거야. 의외로. 그런 영역에서는 개인에 대한 집중 연구가 뭐 할 수 있어? 통찰력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어. 통찰력이라고 하는 건 숫자적인 거예요? 아니면은 정성적인 거야? 정성적인 거. 그래서 통찰력, 그러니까 통찰력이라고 하는 건 뭔가 숫자가 아니라 본인이 해석해서 얻어낸 유레카 같은 거거든. 오케이? 그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도 존재한다. 그리고 그런 영역들은요, 그 통찰력이라고 하는 건요, 수식 한번 더 합니다. 통찰력은 어떠한 숫자에 기반하는 것도 결코 만들어낼 수가 없는 통찰이에요. 알았어?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결과적 필자, 즉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유연한 관점, 즉 이렇게 말할게. 정량적인 사고, 정량적인 관점과 정성적인 관점이 있다고 했을 때 오늘날의 사회학이 과학적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과학적인 아예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은 적절히 얘와 얘를 섞어서 가져가는 입장도 있는데 나는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맞아? 여기에 해당하는 근거는 예스로 이유를 말하고 있죠. 왜? 사람의 내면을 분석해서 통찰을 얻어야 되는 영역도 사회학에서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아?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어디로 가는 겁니까? A로 가는 거예요. 너무 결과론적으로 쌤이 지금 수업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너네가 실전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내 수업의 목표인데 약간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읽다 보니까 그러네. 마지막 A를 가봅니다. A에서 그러면 결과론적인 게 아니고 그냥 말을 해줄게. 이 두 가지 입장이 그래서 사실 이런 거야. 내가 잘 들어봐. B에서 A로 가면 안 되나? 돼. 왜냐면 B에서도 썸과 아들에서 두 입장이 나왔잖아. 근데 두 입장 중에서 두 번째 입장을 졸라게 C에서 강조할 줄 우리가 알았어? 몰랐잖아. 알겠어?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려운 거야. 우리가 필자 입장이 아니 이게 필자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세 번 치고 나서 최대한 끊긴 걸 찾아주는 거라고. 알았어? 최대한 끊긴 걸 찾는 거라고. 근데 생각해봐. B에서 A로 가는 것도 괜찮은데 답은 B, C예요. C가 있는 줄 알았어? 이런 C가 있는 줄 알았어? 이런 C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사실 출제자, 이 문제를 내는 사람도 그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되면 모순이 되는 시그널들을 넣는다고. 이 출제자, 알았어?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 시그널이 출제자가 된 거야. 실제로 보면은 B에서 이거 안 된다는 그 근거를 찾아보면은 뭐 이래서 여러 번 할 수 있겠죠. 두 가지 입장에 대해서 뭐 B에서 아덜스의 입장은 다 말 안 하고 끊겼다. 뭐 이런 거.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B의 입장을 보게 되면 B에서 썸이 이만한데 아덜스는 이렇게 많이 릴렉스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릴렉스가 뭐에 대한 릴렉스인지 설명이 없는 거. 그런 이유를 만약에 글이 그런 게 존재가 안 한다면 바로 출제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어떻게든 관사를 바꾼다든가 라는 그 연결사를 어떤 걸 넣어준다는 걸로 변형해서 내는 거야. 우리 실제 수능 출제. 알겠어? 응. 변형해서. 연결사가 없어. 연결사가 없는데 이 문제를 내버려. 근데 애들 입장에서 그냥 완전히 그 사람의 필자, 즉 글쓴이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야 돼. 그렇게 해서 풀는 문제는 아니라고 수능 문제. 알았어? 그런 풀 수 있는 시그널 장치를 준다고 주제다.
알겠니? 원문대로 내지 않는다. 그걸 찾아내야 돼. 자, 자, 단어를 봐야 되고요. 나머지 문제는 숙제입니다. 알겠어요? 나머지 그 지금 포인트 문제. 나머지는 다음 주까지 숙제를 해볼 겁니다. 6시에 태풍이 일어나는데 그 시간에 우리는 끝나잖아. 그러게요. 기분 좋게 가는 거죠. 기분 좋게 날아가는 거죠. 덤벼! 아까 나가 fight back against the tornado. 오케이? 가볍게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특강을 이해 없어요. 끄자. 이거